지난주에 제가 11.4위안짜리 도매 제품 강아지 이동 가방 100개를 발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가 3,500원 정도네 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도착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셀러분들 지금 1위안당 300원 곱해서 마진 계산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 방식대로면 팔 때마다 적자입니다. 어떤 게 맞나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면 뻔한 소리들 많죠. 발품 팔아라, 좋은 배대지 써라, 다 맞는 말인데 사실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제가 중국 주재원 출신으로 7년간 직접 발로 뛴 노하우들, 물류업체는 절대 말 안 해주는 환율 20% 올라도 수익 내는 구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거의 정답지 공개 수준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물류의 흐름에 대해 바로 알게 되실 거고요. 실제 사례를 가져왔으니까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중국 사입의 기본은 1688입니다. 우리 같은 셀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환율에 300원 곱해서 남겠네 하고 덥석 주문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진 계산기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매입가, 그러니까 한국 도착가죠. 매입가 대비 3배에서 3.5배 정도는 붙여야 배송비 떼고 광고비 쓰고도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환율에 300원 곱한다는 게 뭐냐면요. 1688에서 12원짜리 물건을 사서 한국에 도착하면 내 원가가 대략 3,000원이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촬영일 2026년 4월 4일 기준 지금 중국 환율을 보면 1위안당 219.3원이죠. 그럼 아주 단순하게 12원짜리 물건 한 개를 사면 내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은 2,193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300원이냐고요? 우리가 한국으로 받을 때 내야 되는 부가세, 관세, 해운운임, 각종 서류 비용, 한국 내 운송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략 300원을 곱해서 3,000원이라고 하자. 보통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환율이 220원 근처이니까 물건값 2,200원에 나머지 800원 정도 잡으면 3,000원 정도 잡으면 널널하겠지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작년 얘기입니다. 고환율 시대인 지금은요. 여러분이 결제할 때 떼이는 수수료, 세관에 내는 세금, 그리고 유가 올라서 많이 비싸진 해운운임까지 더하면 적은 사입 수량으로는 300원도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분께서 많이 실수하는 게 고정비예요. 물건을 100만원어치 사나 1000만원어치 사나 만원어치 사나 똑같이 나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 예전처럼 300원 곱했다가는 정산할 때 분명히 마진 30% 40%씩 보고 팔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지? 하는 상황 무조건 옵니다. 왜 300원을 곱하면 안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발주 넣은 강아지 이동 가방 데이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11.4위안짜리 도매 제품 강아지 이동 가방 100개를 발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가 3,500원 정도네 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도착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결제 수수료에 부가세, 관세, 그리고 물류비 다 합치니까 1위안당 350원 정도. 개당 원가가 4,000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강아지 이동 가방 제품 한 개에 11.4위안, 이걸 100개 시켜서 1,140위안어치 주문했거든요. 중국 내륙 운송비는 100위안 정도 들어서 총 1,240위안 정도를 결제했어요. 그럼 수입 대행사가 보통 환율에 10원에서 15원 정도를 좀 올려서 자기들 기준 환율로 적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사도 환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 환율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수료는 보통 17%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럼 기준 환율이 원래 219.3원이었으니까 여기에 수입 대행사 자체 환율 229.3원, 그리고 결제 수수료 8%라고 생각하고 대략 248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네요? 부가세랑 관세네죠. 위안화 지금 220원이니까 10% 정도 부가세라고 하면 그럼 벌써 22원이 또 추가되는 거죠. 그럼 벌써 27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건값 결제 빼고 부대 비용은 하나도 계산 안 했는데 벌써 270원 나왔죠. 그리고 제가 시킨 이 제품은 한 박스에 약 0.12cbm이었고 박스당 제품이 20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5박스니까 0.6cbm에 해당하는 해운운임이 들어갔겠죠. 간단하게 cbm당 1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해운운임만 해도 6만원이에요.
CBM에 대한 개념은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핸들링비, 원산지 증명서, 서류 발급비, 관세사 수수료, 한국 도착 후 한국 내 운송료 이것저것 다 낸 거 더하면 부피에 따라 다르겠지만 330원에서 370원까지 곱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고정비입니다. 10만원어치를 사도 1000만원어치를 사도 관세사 수수료, 핸들링비 똑같이 나갑니다. 5위안짜리 키링을 누구는 1300원에 가져오는데 누구는 1800원에 가져오는 이유? 바로 이 n분의 1 고정비의 마법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결제는 수입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정마다 한도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원화로 30만원 이상은 결제가 막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수량이 적을 때는 수입 대행사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율은 220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부대 비용 다 합친다? 지금은 이제 350원 법칙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피 큰 물건을 소량으로 가져온다? 그럼 350원이 아니라 500원, 600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2위안짜리 물건 10개 사면서 총 100위안이니까 350원 정도 곱해서 35,000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류비랑 관세사 수수료 이런 고정비 때문에 실제로는 100위안만 샀지만 10만원 넘게 들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실제 물건값을 제외한 부대 비용들을 하나씩 훑어드릴게요. 먼저 해운운임입니다. 배로 운송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수량이 40-50개 정도 수준이면 키로당 운임으로 책정될 거예요.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데요. 이 외에 배대지마다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하는 검수 비용, 추가로 뽁뽁이, 에어캡들이 있죠. 이런 이중 포장 비용, 그리고 박스를 새로 포장하는 비용,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비용,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스티커 부착 비용 등을 더 부과합니다. 이렇게 무게로 운임이 측정이 되다가 수량이 늘어나면서 LCL이라는 운임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LCL은 쉽게 말해 한 개의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가 나눠서 사용하는 거고, FCL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한 컨테이너를 한 명의 화주가 통째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CL은 이제 한 컨테이너를 여러 명이 쪼개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아닌 부피로 보통 계산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무게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배대지마다 제한하는 무게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하는 제품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LCL을 이용하면 해상 운임, 서류 비용, 컨테이너 사용비, 핸들링 사용비 이런 게 조금씩 더 붙긴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LCL의 요금 측정 방식은 가로, 세로, 높이 1m씩 1세제곱미터를 1큐빅미터 그래서 1cbm이라고 부르는데 1cbm당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이 측정이 돼요. 보통 우리가 보는 큰 박스 한 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cm 정도 되는 총 둘레가 150cm 정도 되는 그런 박스가 이제 0.1에서 0.15 cbm 정도 해요. 그러면 이 한 개 박스 해운 운임이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 만원에서 15,000원은 cbm당 10만원 정도로 간단하게 계산할 때 나온 가격이고요. 어쨌든 이 박스에 작은 노트 같은 경우에는 200개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2개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트는 한 개당 운임이 5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지만 화분은 5,000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부피가 어떤지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유가가 오르면서 각종 원자재, 해운 운임, 인건비 모두 올랐기 때문에 반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도 CBM당 비용은 거의 모든 물류사가 물어보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에서 10개 정도 업체만 물어보시면 금방 답 나올 거예요. 가격 물론 중요한데요. 무조건 싼 배대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카톡이나 위챗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 최고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 파손도 있고 우배송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내일처럼 해결해 줄 파트너를 찾는 게 유통의 핵심입니다.
1CBM이면 아까 말씀드린 큰 박스 8박스에서 10박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5CBM 정도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 큰 박스로 50박스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BM당 10,000원이라도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적당히 저렴하고 응대가 굉장히 빠르고 설명을 잘해주고 이런 업체를 컨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현재 사입 수량이 많아서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아직 300원 내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량이 적거나 부피가 크거나 같은 부피 대비 물품 가격이 매우 저렴한 물건들은 350원, 400원이 넘는 도착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도착가와 마진 계산기를 재정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분기마다 재정비를 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물류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물류는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수량이 많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FCL 한 컨테이너를 나 혼자 쓴다, 이렇게 가야 그림이 좀 달라지고 물류비도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자, 그러면 제품을 사입하기 전에 샘플은 어떻게 구매해요? 1688에서도 저렴한 물건이 많아요. 근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찾거나 같은 물건이어도 나보다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내 제품이 하루 만에 매출이 90%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막상 받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퀄리티랑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 EU 시장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직접 샘플을 보고 사입하거나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영상도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물류는 이미 마스터 하셨으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시죠.